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집중의 실세 중에 실세, 대놓고 실세, 더마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 더마카입니다. 네, 저희의 실세입니다. 막내 작가입니다. 공인 실세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AS 타임부터 좀 잠깐 하고 갈까요? 깜짝 손님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 비밀? 근데 좀 이따 인사는 좀 이따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천사 민정스님이 이 시간 생방은 처음이네요.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천사시네요. 주변 5명한테 전파. 네. 네, 그리고 이승민님이 동시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 중에 차이점을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면서 힘을 주는 것도 언론 개혁이 아닐까요? 언론 개혁 좋네. 네.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띵동띵동,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다시 보기 중에 달린 촌철님들의 글이 있었는데 주종태님이 베트남인데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예, 저도 봤어요. 최딩컬 웬디님은 매일 점심을 먹으며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점심 먹을 때 이걸 들으신대요. 복습 모드. 네, 모범 시민이시죠. 예. 그리고 홍종식님이 지방에서는 JB타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유튜브밖에 안 돼요. 네, 저희는 JB타임은 유튜브 전용 방송이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지방이라서 시선 집중을 라디오로 들으실 수가 없다. 그러시다면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시선집중도 매일 아침 7시 5분부터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거의 전국 방송이에요. 지금 아마 광주인가 이곳에서 아마 이제 자체 방송하고 나머지는 다 시선집중 아마 함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비밀 손님을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오는지 이미 예고했잖아. 클로징 할 때. 그러셨군요. 제가 안내하러 가느라고 그걸 못 들었네요. 클로징 때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 네, 깜짝 손님은 좀 긴장을 하고 계셔라. 근데 혹시 좀 질문 있으면 박주민 의원과 함께 할 건데요. 질문 있으면 지금 막 댓글에 막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릴게요. 네. 날카로운 걸로 많이 올려주시고 따뜻한 말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 잠깐 보고 갈까요? 네, AS타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두고 총리랑 기재부 1차관이 약간 이견을 보였다. 뉴스 세계 시간에 저희가 짚었죠? 네. 프로사이너스님이 제가 볼 땐 그건 표현이 잘못됐어. 왜요?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인 게 아니라 기재부 차관이 대들었다가 맞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프로사이너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디 늘공할 때 선출직이 까불고 있어. 너희에겐 임기가 있지만 우린 정년 퇴임까지 길게 간단다. 어공대 늘공의 대립구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게 기재부 직원의 생각이 아닐까요? 해주셨고요. 최성진님은 법제화 안 해도 자영업자들 문 닫으면 국가에서 다 보상하더만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하자. 기재부 직원님들 님들의 돈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맞아. 자기 돈인가? 그리고 유아이님은 국민만 바라보는 공무직 수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고 현님은 재정 건전성 따지다가 국민 빚쟁이 다 만들겠어요. 부실기업 보조금으로 그 건전성이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왜 안 되나요? 해주셨고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이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김명자님이 바이든 시대 한국과는 잘 진행이 되겠지만 북한과는 실무적 협상 스타일을 바이든이 고수할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 많이 있었고 김대환님이 강경화 장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중앙 정치하러 오셔야죠. 그래요? 하셨는데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은 본인도 의지가 없더라. 그 이제 총선 전에. 그렇죠. 근데 당이 또 땡기면 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깜짝 손님한테 예고 손님. 깜짝 손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할 때 부엉이 모임 출신의 2명의 의원이 입각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논의를 했잖아요. 그때 신토박님이 민주당 친여 인사 중에 친문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오수경님은 개파 모임 좀 하지 마.
네, 근데 오늘 손님도 여기 멤버시거든요. 네. 요것도 이따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문 사항이 많어. 미리 생각하고 계시라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네, 미리 생각하시라고 예고 드렸고요. 예. 그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언제 할 거냐? 요거 오늘 최고위원한테 질문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검수완박 네, 줄여서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조간 중에 하나가 당내 이견이 많다라는 보도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또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거에 대한 답도 들을 겸 이제 깜짝 손님과 대화를 좀 해보실까요? 그러죠. 자,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클로징 할 때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 말씀은 안 드릴 것 같고. 네. 저도 지금 댓글 보는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모시니까 가장 직접적인 얘기는 불출마이기 때문에 네. 장고 끝에 악수 준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장고 끝에 불출마는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장고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끝나고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서울시장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고민을 계속 했었고, 뭐,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더 좀 강력하게 주문도 하셨고. 출마하라고? 예. 그래서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톡 꺼내고 얘기해서 나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고민해 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과 과제들이 있는데, 예.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장으로서도 펼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뭔가 제 가슴을 맞게 불타게 만드는 그런 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뭐 제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권 얘기하면 항상 하는 권력 의지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비스무리한 서울시장을 하면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뭔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뭔가 색다른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쉽게 말 꽂히지가 않았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사참 입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면서 소진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많은데 막 정신적 에너지나 이런 건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번은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네. 뭔가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나 정책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예. 것들을 좀 우선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그 얘기도 의미심장한데 그 전에 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뭐 방정리하는 장면이 나갔습니까? 네, 뭐 방 뺄 계획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국정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정기국회 이렇게 하면서 법안들이 좀 많이 법안 같은 거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좀 버릴 것들은 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느라고 방 청소를 좀 한 거예요. 그래요? 심기일전. 그 차원에서 보통 이제 심기일전은 봄맞이 때 많이 하는데 한겨울에 하셨네. 새해 됐잖아요. 새해. 예. 핑계가 새해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성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어떤 전망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가 진짜 도나 봐요.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좀 176석의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물론 그렇지만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자. 그게 이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176석의 의미일 것이다. 그런 주제로 이제 유세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즘 약간 당의 답답한 모습에 실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 제가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당대표 좀 다시 해보면 어떡하냐 어떻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그런 권유가 많이 들어옵니까 혹시? 의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그 뭐 유튜브니까 까놓고 저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댓글이 달리고 하는 데에는 현 지도부 이낙연 체제에 불만이 깔려 있다고 읽으시죠? 뭐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불만 내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이제 176석이라는 의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의석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과거에서 해결되어 오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내용들을 좀 마련해 나가고 또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네. 그렇게 합의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돌파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어떤 의석수인데, 네. 그러니까 천재일우의 기운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층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가깝증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네. 다시 의원님 이야기로든가 돌아가면, 네. 그럼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뭔가를 모색하고 있는 거 맞구만요. 정리를 하면. 네, 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네. 또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만나서 그 얘기 듣고 있고 했었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배가 비슷하신가, 뭔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는 이제 대권 도전 선언할 거라고 예고편도 이미 네.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의원님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당장 뭘 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특히 요즘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좀 많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K자 양극화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바로 그런 어찌 보면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잠깐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뭐 세대로는 이제 굳이 586 이런 표현도 쓰는데, 586 이후의 어떤 세대가 어떤 치고 나오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너무 딸린다, 네. 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의원님의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물론 불출마로 이제 결국은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네. 어떤 이런 어떤 요구 내지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이제 저도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기존에 이제 586 세대 분들이 뭐 여러 역할을 하셨고 또 중요한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보면은 정치가 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상상력 또는 과감성 이런 부분은 옛날보다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최근에 제가 읽은 책들 보면은 대부분의 좀 약간 이런 책들도 좀 유행이 있나 봐요. 있죠. 뭐 토마 피케티라든지 또는 마이클 샌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 요즘 좀 보면은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하는데 정치가 그냥 관리를 하는 테크노크러시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얘기 그래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개혁되지 못하고 거의 미봉책에서 끝나고 말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실망을 하고 그때를 틈타서 오히려 파퓰리스트들이 등장하는 게 세계사적인 흐름이다 이런 평가들이 맞아요. 있는데 예. 약간 좀 우리 정치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찌 본다면 좀 그 개혁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더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거를 그러면 짊어져야 되는 세대는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또 이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좀 이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움직임이 어떤 요구의 목소리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이제 어찌 본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제가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지금 당장은 저희 당의 지지율이 상대 당에 비해서 좀 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제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공급책이 발표가 될 거고요. 설 전후로. 예.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돼서도 백신 확보라든지 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반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권이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단일화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경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그건 끝난 얘기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유에서 봐야 되는 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국 평균 정당 지지율보다 네. 서울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더 낮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라 어떤 지지세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게 이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 어떤 방역 상황이 진전이 되면 얼마든지 역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게 서울이었고요. 그렇죠.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코로나 이런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변창흠 새 장관이 먼저 뭐 종합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기도 하고. 따라서 그 반응을 언론이 작심하라고 어느 한쪽만 부각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여론은 또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이것이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기대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공급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기존에는 뭐 대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공급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크게 반발이 있거나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불안이 사실 약간 내가 이 지금 현재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뭐 이런 불안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변호사님을 모신 그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의원입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세월호 변호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당겨져 나왔어. 네. 그러니까 특별히 모신 이유가 바로 세월호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딱 감이 오시죠. 네. 엊그저께 세월호 특수단에서 거의 대부분을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세월호 변호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또 분노도 하고 있어요. 네. 검찰에서 특수단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수사단장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총장이 수사단장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수사단장조차도 뭐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수사 결과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혐의로 끝났고 또 수사 과정을 보면은 제대로 이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맞아요.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아예 조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낸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좀 예견이 됐었어요. 예견이 됐었다? 예견이 됐어서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국정감사 때부터. 국정감사 때? 네. 그래서 수사단이 이제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건데 그 결과가 아마 형편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 그래서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좀 수사단을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추미애 장관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었었고 추미애 장관님은 그것을 이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태였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전 그래서 그럼 초점을 윤석열 총장한테 맞추면 사실은 특수단 이야기가 나올 때 약간 뜬금없다라는 얘기도 그때 갑자기 나왔었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특별 지시로 특별 수사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도대체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뭐였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제가 계속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참위에서 고발한 경우에는 사참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특별한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무슨 뭐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근거로 수사단을 만들어라라고 제가 윤석열 당시 후보자 할 때도 계속 얘기했고 총장이 된 뒤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그게 영향을 미쳐서인지 이제 그 수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단장인 것처럼 하겠다. 기대해 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했어요. 저한테.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내심 기대가 좀 있었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 의지가 있구나. 근데 말이나 못했으면 밉지는 않지. 말 다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결과를 이걸 도대체 배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 능력 부족이냐 의지 부족이냐 이런 얘기로 다시 귀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보였던 모습은 나 한번 팔까지없이 열심히 한번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랬잖아. 네. 그러면 그 얘기가 그러면 그 빌허자였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뭐 가족분들이나 또는 이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한 민변 변호사들의 평가를 보면은. 수사단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도 좀 챙기기 위해서 보고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보고 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추미애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또 그 제2의 수사단 구성 문제까지 논의는 했었는데 정권 교체되면 이제 그거는 그럼 영영 물 건너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다시 이제 박범계 후보자하고도 또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걸 이제 특검하고는 또 별도로. 네. 특별수사단 그래서 그럼 한번 그 제2의 특별수사단이라도 한번 가보자. 네, 이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게 검수완박인데 오늘 한 조간이 뭐냐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 이런 기사가 실렸고 그 전에도 제가 들은 후문도 민주당 안에서 검사 출신 의원하고 아닌 의원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후문식으로 들은 바가 있었는데 실상이 어떤 겁니까? 지금 그 큰 틀에서는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죠. 네, 검찰은 이제 기소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의 경우는 헌법에서 검사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죠. 뭐 영장 청구에 그렇죠. 관련된 거. 요 부분을만 맡기고 수사는 이제 별도의 기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어제도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설득해 나가야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향이 어떤 흔들리거나 이럴 건 아니다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예, 근데 어제만 해도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견 갖고 계신 분들 최대한 빨리 설득을 해서. 그러면 그 이견의 골자는 뭐예요? 우선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꾸냐 이런 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꾼다면 실무 조직선에서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있고요. 그 논리 나올 줄 알았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기소만 담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왜? 네? 왜 그게 불가능해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해서 하는 나라. 다른 나라는 어떻게 기소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첫 번째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요. 저희들이 점검해 봤더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전혀 계획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예 안 움직이고 네, 있다면서요. 아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런 거 필요 없죠. 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저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더니 그러면 그 검수완박 수사권 완전 그 분리 그 입법안이 언제쯤 나올 겁니까 했더니 빠르면 2월 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스케줄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2월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은 하겠고 네. 저희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노력은 하겠는데 예. 그 쟁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뭐 박탈한다고 표현을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박탈을 할 경우에 박탈을 해도 이 수사권을 어디에 주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낸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럼요. 요런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단축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떼내겠습니다. 네. 박탈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라 그러셔가지고 박탈?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완전한 분리죠. 예, 네. 딱 이게 딱 가장 맞는 표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걸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화가 지금 뭐 계속 댓글 보고 있죠. 네. 뭐 엄청나게 올라오고 눈이 아플 정도로 진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조원희님이 제이비 오늘 진짜 좋아하는 분이 나오셨나 봐요. 딴 때보다 목소리가 제이비 타임 오프닝 할 때 달짝지근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인터뷰가 나오는 분은 다 좋아해요. 네, 본인이 내용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니 실세라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구박받고 저 지금 제이비 막내 타임을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저도 사실 무서워하는 작가님이세요. 그죠? 사실 아니 사실 제이비가 저한테 캐릭터를 부여한 거예요. 저 회의 시간에 완전 찌그러져 있고요. 경청님이 또 말 끊는가 봐. 오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질문이 있는데 세세한 것보다는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고개 갸웃거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 진짜 많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참. 지도부 얘기하는가 지금. 그죠? 제가 대신 얘기해 줬죠. 지도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12월 달과 1월 달에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오늘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라니까. 복도에서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의원님. 그 사진 진짜 마음에 짠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요거 하나 질문. 중대재해 이제 그 기업은 빠졌죠? 중대재해 처벌법 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으셨죠? 힘들었죠. 그냥 뭐. 근데 솔직히 민주당 이 법 얘기 나오면 할 말 없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손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저도 답답한데요. 네. 소위에 들어 논의하는데 거의 12대 1로 싸웠어요. 제가 무슨 여야가 없었구만. 무술 고수도 아니고. 네. 야, 진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제가 뭐냐면 보수 진보도 문제도 아니고 사람 생명 얘기잖아요. 생명 얘기. 그만하시죠. 우리 의원님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안동근님이 뭔가 저기 보이세요, 의원님 화면? 안동근님이 뭔가 저 투샷 왜 이렇게 짠하지?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님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를 다음 당대표 선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불로 붙고 가라고 해주셨고요. 당대표 꼭 하세요라는 분들 진짜 많았고 달빛 제다이님 완전 팬인가 봐요. 귀염 뽀짝 박주민 당대표 하트 3개. 혜주님은 대통령 선거 나가실 거냐. 박주민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적폐 중에 적폐는 누규님. 박주민 의원님 초심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건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초심 얘기하시면서 주로 질문하시는 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 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니까요. 근데 이제 참 이 얘기를 뭐 제가 수백 번 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때부터 검찰 개혁에 제일 앞장섰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평가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여기니까 이거 소회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누가 말해도 법사위잖아요. 안 지쳐요?
좀 다른 상임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많이 솔직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그 이철이 표창원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만두자. 아 법사위 그만두자? 다 그만두자. 아 의원까지? 네. 두 분은 그만두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코로나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국 앞에 마스크 살려고 줄 쫙 쓰고 그래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길 선거구든 다 이겨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 그렇죠. 아무튼 검수한박 헌대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 의원님이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초심은 무엇이었냐? 제 초심은 사실은 그 힘없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고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힘없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고 네. 최근에 제가 뭐 읽었던 글 중에 꽂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나라는 뭐 기회 평등도 안 됐지만 조건의 평등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구가 있었는데 결과의 평등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조건의 평등 그런 걸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불평등 쪽으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고민하고 모색을 하시는 것은 되게 좋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히 제가 이런 말 해도 된다면 방향 잘 잡으셨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좀 또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검찰개혁 지금 그 얘기하시는데 당내 이견이 생각보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설득해달라는 주문이 많았고 팽팽옥미님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다수결로 하십시오. 아까 12대 1이었대잖아. 거기도 12대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편 있으시죠? 좀 있으시죠? 그리고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네. 좀 다른 거를 물어보고 싶다. 이거 물어볼게요. 기를수님, 서울시장은 박영선? 제가 뭐 지금 당장에서 입장을 밝히긴 그렇고요. 그건 너무 곤혹스러운 질문이다. 지금 그럼 당장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이제 그만두니까 막 여러 제안이 막 들어와요. 근데 도와달라. 양 캠프에서 서로 땡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 출마 안 하겠다고 하면서 밝힌 바대로 네. 경선이 끝나고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분이 누구든지 재선거 이상으로 열심히 뛰면서 당연히 승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은평이잖아요. 네. 상암동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댓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답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강경화 장관 중앙정치 하는 거 당으로 땡길 생각 있느냐. 그리고 부엉이 모임 함께 하셨던 회원분들의 입각에 대해서 네, 뭐 말씀을 아까 뭐 그 김종민 의원한테 다 물어본 건데. 아니 회원이셔가지고. 부엉이 모임은 지금 없어요. 그 한 2년 전인가 없었죠? 네, 없어졌고요. 그 부엉이 모임이 있을 때도 그 모임에 이제 시초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지난 대선 나가기 전에 이제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선 과정을 돕기 위해서 모였던 의원들이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냥 바로 해체하기 어려우니까 한 달에 한 번 밥을 같이 먹었던 모임이었는데 특별하게 뭐 논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뭐 문제 제기되니까 해체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임으로 오해받는 게 민주주의 4.0이라는 연구단체인데 여기는 뭐 그런 그 색깔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엄청 많잖아요, 네, 그 회원이.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무슨 뭐 개파처럼 뭘 논의하고 그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 연구하고 하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4.0인데 40~50명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40명이 좀 넘죠. 그죠. 그쯤 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조용당님, 언론 개혁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언론 개혁 오늘 이상이 빚쟁이 모드로 간다. 같은 경우에 이미 당 대표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2월 정도에 필요한 입법들을 하겠다라고. 언론 개혁도. 네. 그리고 팥빙수님, 요거 약간 쐐기 박는 질문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질문이 계속. 검수완박 정광석화 믿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거. 뭐 이걸 박탈이라고 표현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 동의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동료 의원들 설득할 거예요. 근데 제가 평의원이에요. 제가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걸 따르진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니까 진짜 갑자기 궁금해졌다. 최고위원 할 때하고 평의원하고 뭐가 달라요? 너무 힘들죠. 당내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일단 정부에서의 소외? 네, 정부에서 소외되고 당이 무슨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진짜 바닥을 기어야 돼요. 그 정도예요?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할 때도 그랬고 사참위법 할 때도 그랬고 최고위원이었으면 그냥 편하죠. 바로 이렇게 최고위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역시 자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검찰개혁은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하신대요. 이제 그만 올리세요.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당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에요. 그만큼 열망이 크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결국 민주당 의원님들도 기득권인가요? 뭐 그러면 없지 않아 있죠. 죄송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지금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뭐 그에 기인했든 또는 다른 원인에도 기인했든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왔었던 무슨 교육의 문제라든지 지방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런 걸 하려면 진짜 본질적으로 깊숙이 손을 담가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조금 그런 깊숙이 손을 담그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싸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좀 현재 좀 부족한 당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의 화두를 다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공정은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공정을 백날 외쳐봤자 그건 결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질은 제가 볼 때는 불평등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개 잔인하다고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9107 한님이 박주민 의원님 오늘 얘기를 쭉 들으니 확실하게 당대표가 가진 힘에 대한 유혹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역시 우리 제이비타임 우리 촌철님들은 분석력이 죽여요. 하하님이 꼭 당대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님 적극 지지합니다. 고현주님 짠하네요. 힘내세요. 짠하대요. 저희가 고민을 보태드린 건가요? 그러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참 닉네임들 잘 지으신다. 아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네. 이야 어떻게 그런 닉네임을 지어낼까.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을 지지하고 구독자이시다는 분들도 진짜 많으셨어요. 네. 또 그 유튜브 하시죠? 네. 지금 주변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진짜 죽겠어. 요 얘기밖에 계속 댓글 올라오니까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박탈하는 또는 완전 분리하는 뭐 어떤 용어를 써도 저는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박탈, 분리 뭐 폐지 뭐 다 좋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불출마하신 분이 지금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힘을 좀 보태주세요. 예. 그렇군요. 예. 많은 의원이라고 하는 게 야당 이전에 여당 안에서부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더 할까? 실세께 허락받아야 되죠. 마무리할 건데요. 전유성 님이 국내 코로나 발생 1년 모든 일상이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견뎠고 잘 참았고 힘겨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더불어서 박주민 의원님 믿겠다는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테레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믿겠다, 힘내시라,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조석희님이 뜬금없이 이런 걸 보내주셨네. JB 충청 대망론을 꿈꾸십니까? 네, 저요? 충청 출신이시구나. 보령의 자랑. 그렇죠.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대망은 낙향하는 게 제 꿈입니다. 낙향.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박주민 의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정규 방송 말고 유튜브에서 편하게 하니까 더 좋죠. 좀 편했던 것 같은데 너무 편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발언수가 너무 올라갔나 이런 거요. 저희는 좋아요, 그죠? 네, 수고하셨고요. 네. 자, 우리 더마카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춘철님들. 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